군소음법 시행을 앞두고 행성에서 국방부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군소음법이 근본적인 소음 저감책이 없는 반쪽짜리 법이라며 차라리 부대를 이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곳곳에 생겨나면서 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아픈 역사를 배우고 또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의 소양강에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유입됐습니다. 25톤 트럭 10,000대 분량인데 어떻게 처리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 첫날 도내 병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휴진에 참여했습니다. 강원도는 의료원과 응급 의료기관들을 중심으로 24시간 진료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어젯밤 원주의 최저기온은 26.7도로 올해 들어서 첫 열대야가 기록됐습니다. 기상청은 많은 비로 기온이 떨어져도 습도가 높아 체감 기온 기준인 열대야 현상은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주를 비롯한 영서 중남부 지역은 막바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일요일인 모레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대 30mm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시민들은 다시 한번 아픈 역사를 되새겼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모두 30cm밖에 안 되는 작은 소녀상입니다. 이 소녀상은 지난 2017년 횡성여고 역사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스티커를 판매해 모은 수익금 60만 원으로 세워졌습니다. 저희가 매일 이 작은 평화의 소녀상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역사 공부도 되는 것 같아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한 게 아니라 모든 학생이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중앙현관을 선택한 게 생활 속 소녀상이라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5년 전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건립된 원주 평화의 소녀상. 초창기엔 수요 집회 장소로만 사용됐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의사표현을 하고 문화행사도 여는 친숙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공적인 이용이 늘면서 공공조형물로 지정관리된 최초의 소녀상이기도 합니다. 소녀상을 세우고 캠페인을 통해서 또 인권교육도 하고 역사를 바로잡는 게 살아있는 우리가 할 일이다. 최근 다시 한번 소녀상에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건 이른바 아베 사제상. 정식 작품명 영원한 속죄상입니다. 작품이 설치된 평창 한국자생식물원은 사제상 전시를 시작하고 언론 보도에 외교 이슈로까지 번지면서 오히려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속죄상을 찾은 시민들은 일본의 사과가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금 울컥하네요. 예.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속죄하는 동상을 만들어서 위안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독일 민족은 이렇게 모든 것을 사과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리고도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을 정말 그 일본인들도 정말 좀 잘 각성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평화의 소녀상은 도내에만 6개, 전국적으론 100개를 훌쩍 넘겼고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시민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 첫날인 오늘 도내 의원 5곳 가운데 한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 766곳 가운데 오전까지 391곳이 휴진해 휴진 참여율이 51%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도내 의료원과 응급 의료기관들의 24시간 진료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보건복지부에서 휴진율이 30%가 넘어가면 문을 닫을 수 없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이번 휴진이 휴가철과 맞물리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군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 영향도 조사가 시작됩니다. 국방부가 이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소음 저감책이 빠진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음에 시달리는 횡성과 원주 지역에서 다음 달부터 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 측정이 시작됩니다. 군용 비행장 주변 등 필수 측정 지점 6곳을 포함해 원주와 횡성에서 15곳이 측정 지역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소음 측정은 내년 5월까지 연속 7일 동안 2차례 진행됩니다. 측정된 소음도에 작년 1년치 비행 횟수와 기종 등의 자료를 대입해 소음 영향도가 산출됩니다. 소음 지도는 내년 12월 지정 고시되며 이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에서 3종으로 나눠 군소음 보상법이 시행되는 올해 11월 27일부터 월 3만 원에서 6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블랙 이글스가 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하게 될 거고요. 기존 법원 감정하고 틀리게 모두 군에서 자료를 협조를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소음 측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측정 지점도 많지 않고 사계절도 아닌 단 2번의 측정치가 5년간 적용된다는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동안 소음 고통에 시달려온 불만을 국방부에 쏟아냈습니다. 특히 군사적 목적이 아닌 에어쇼를 위한 블랙 이글스 훈련에 따른 굉음이 가장 견디기 힘들다며 해상처럼 사람이 없는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보상받아서 뭐가 청력이 회복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블랙이글 편대를 옮기는 또 보상금을 근거로 소음 고통이 계속될 거면 보상도 필요 없다며 근본적인 소음 저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근본적인 법률안과 시행령의 문제점, 기본적인 행복 추구권과 재산권, 환경권 자체를 침해하는 그 법률안에 대한 부분들 저희 강력히 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횡성 군소음 피해 대책위는 근본적인 소음 저감책을 촉구하는 단체 행동을 예고했으며 횡성군도 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민관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춘천 소양강댐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마로 상류에서 엄청난 양의 생활 쓰레기가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기나긴 장마가 휩쓸고 지나간 소양강댐 상류.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수면을 뒤덮고 있습니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나뭇가지와 숲을 생활 쓰레기가 뒤엉켜 어디가 물이고 땅인지 알 수 없을 정도. 소양강댐 상류로 유입된 장마철 쓰레기는 26,000 세제곱미터, 25톤 화물차 1,400대 분량입니다. 비교적 유속이 느린 양구대기에서 배로 쓰레기를 모아 중장비로 걷어내고 있지만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쓰레기가 하류로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자체 제작한 포진막을 이용해 수거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기에는 보름 이상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유물이 썩거나 가라앉을 경우 수질을 오염시키고 선박과 어망을 훼손하는 등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부들한테 이 부유물들이 어민들한테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정치망 같은 것이 그물이 끊어져 나가고 그물한테 어민들한테 피해가 많죠.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이곳 소양강댐 상류에서 수거한 쓰레기만 해도 야적장 하나를 가득 채운 채 쌓여 있습니다. 소양강댐 관리단은 폐플라스틱과 고무, 비닐류를 분류한 뒤 나무류는 주민들에게 땔감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추본류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용해서 퇴비화를 시켜서 이제 재활용을 하고 목본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이제 난방용으로 지원을 하고 50여일 동안 쏟아진 장맛비에 3년 만에 수문을 열고 방류에 나선 소양강댐이 이번엔 끝없이 밀려드는 장마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속초시 60대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관련한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어제 60대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과 이 남성이 방문한 곳의 접촉자 등 29명에 대해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속초시는 방문 사업장을 임시 폐쇄했고
이동 동선에 대한 방역 소독을 마쳤으며 밀접 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가 완간된 날을 기념하는 소설 토지의 날 행사가 오늘 개막해 내일까지 박경리 문학공원에서 계속됩니다. 박경리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다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토지의 날 행사는 전국시 낭송대회를 시작으로 박경리 소설 낭독 공연대회, 토지 속 인물에게 쓰는 편지 등 다양한 전시 체험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강연, 소설, 음악으로 표현한 무관중 음악회 등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집중 폭우에 따른 피해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강원 도내 재산 피해액이 1,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강원도가 잠정 집계한 비피해 규모는 철원군이 874억 원으로 가장 많고 양구군 175억 원, 화천군 163억 원, 인제군이 129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확인조사반을 비롯한 현지 조사반 74명이 피해 확인에 들어가 오는 20일쯤 추가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철원군은 이재민 237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밥상 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말복을 앞두고 건강한 여름나기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의 홀로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 150가구에 삼계탕과 영양제를 전달하고 여름철 건강 수칙도 안내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포장된 삼계탕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거동이 불편한 가구에는 직접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횡성 북스타트 운동이 온라인으로 다시 재개됩니다. 횡성 국립도서관은 내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생후 18개월까지와 35개월까지 취학 전 유아 등 3단계로 나누어 연령별 그림책 2권과 가방, 기념품 등의 책꾸러미를 지급합니다. 책꾸러미는 생애에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주 수요일까지 신청하면 금요일에 읍면별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평창 개촌마을 클래식 거리축제가 온라인과 현장 공연으로 나뉘어 오는 16일부터 20일 동안 펼쳐집니다. 16일 저녁에 열리는 개막 공연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관객 수를 300명으로 제한한 가운데 진행하고 공연 실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합니다. 개막 공연은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피아니스트 손민수의 협연 등으로 구성됩니다. 나머지 21개 공연은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예술세상TV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는 19일까지 제6기 강원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응모 자격은 변호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나 연구직,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입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